네, 고칼의 뉴스 브리핑 2023년 1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제주의 유일 그리고 최강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많은 분들 뉴스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죠. 병원과 요양원 같은 의료기관 그리고 버스 등의 대중교통시설 등을 제외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2020년 10월 적용된 이후 27개월 만에 풀린 것으로 앞으로 방역 상황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보다 강조한 것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을 디폴트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극적 변화는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번 조치로 우리의 생활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사뭇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요, 먼저 트위터로 살펴보는 국내외 뉴스를 시작으로 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른바 워케이션 성지화 사업의 허와실, 이 코로나가 낳고 있는 도내 자영업의 판도 변화 등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트위터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미디어 오늘 트윗이 먼저 올라와 있네요. 동아일보 더 큰 난방비 폭탄 터질 수 있어라는 기사에 대한 뭔가 논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프레시안 보겠습니다. 최근 그 메이저리거 출신의 그 추신수 선수가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차기 에이스로 꼽히는 안호진 투수, 과거에 학교 폭력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학폭 때문에 선발하지 않은 것 관련해서 좀 약간 한국 사회, 한국 스포츠계에 좀 약간 관용의 이 부족이 좀 아쉽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좀 논란을 부른 상황이 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이를 반박하는 정희준 전 동아대학교 교수의 뭐 그런 칼럼을 실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BS 뉴스 보겠습니다. 그 BTS 멤버 중에 가장 먼저 군에 입대했죠. 진 군에서 장기자랑 대회에서 1등을 해서 포상휴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장기자랑에서 BTS가 1등을 받지 않으면 누가 1등을 받을 수 있는 장기자랑이 될지 아무튼 아미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자, 그다음 연합뉴스 보겠습니다. 난방비 폭등에 따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설날 지나고 나서 고지서를 받아보기 참 겁난다, 손이 떨린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업무용 난방비 역시 1년 사이 58% 폭등을 했다라고 연합뉴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일단은 트윗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강도 높은 근로조건에 칼퇴근이 쉽지 않은 직업이지만 뿌듯함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해시태그로 여의도, 그리고 해시태그 여의도, 해시태그 국회의원, 해시태그 보좌관이라고 한 걸 봐서 보좌관 관련한 그런 기사를 이 트윗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국 사태도 이들 촉에서 시작, 보좌관의 직업을 살펴보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자, 다시 프레시안입니다. 자, 일단은 트윗 내용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윤심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과연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사 링크를 된 걸 보면은 홍준표 안철수 아닌 김기현,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철수가 아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이 발언을 했나 봅니다. 그 관련한 얘기를 전하고 있군요. 자, 민중의 소리입니다. 이완배 기자, 경제를 좀 약간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의 협동의 경제학,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많이 할까?
제목부터 너무 그냥 후드로 패는 거 아니고 이거. 예, 아유 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기사 보시고요. SBS 뉴스 딱 뭐 좀 약간 토픽 가십 이런 뉴스인 것 같은데 말을 탄 저의 죄 최서원 그 최순실 씨의 개명한 이름이죠. 사면을 공개 요구한 딸 정유라. 네, 모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입니다. 트윗 내용은 이러네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새로 임용되는 신규 교사들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초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멀리 보낸다. 도서 지역, 산간 지역. 네. 이게 단독이군요. 네. 배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초임 교사, 신규 교사들에게만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이게 정해진 뭐가 있는 건지. 네. 자 그리고 SBS 뉴스입니다. 한 매장에서 1등이 3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휴 어디일까요? 궁금합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요즘 참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해가지고 참 말이 많은데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라는 곳에서 뭔가 분석 결과를 하나 내놓은 것 같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금이 소진돼서 마이너스 47조 원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 국민연금 관련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너무 언론과 매체 자체가 국민연금과 관련한 위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기금이 이제 고갈된다는 건 어쨌든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기금으로 연금을 100%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금과 관련 기금 외에도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머지 뉴스는 요 정도로 보고 자 트위터 뉴스 살펴보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에 이어서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제주도의 도정 뉴스 보도자료를 지금 제가 띄워 올렸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제주도 천혜 자연 인프라 내세우며 워케이션 성지 입지를 굳힌다라는 그런 제목이 나와 있죠. 워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에 이 오영훈 도정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정책 시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워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일과 휴양, 일 영어로 워크죠. 휴양, 베케이션을 합쳐가지고 쓰는 뭐 일을 하면서 휴식하는 그런 제도라고는 하는데 이런 그 워케이션 관련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관련해서 또 홍보를 확대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좀 어렵겠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MZ 세대 분들 흔히 이제 컴퓨터를 좀 잘 만지시고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제주의 어떤 자연 힐링 환경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그런 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보도자료 내용부터 한번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이후 산업 트렌드로 급부상한 워케이션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성지로서의 입지 다지기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워케이션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일과 휴가의 합성어라는 그런 부연 설명 달았고요. 자 그래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이 워케이션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뭐 서울, 경기, 뭐 그리고 이제 뭐 부산이나 울산 등의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을 휴가를 보내면서도 휴가가 아니지 워케이션이니까 휴가와 근무의 중간 형태인 워케이션을 제주에 쉽게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만들겠다.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홍보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 이런 것을 추구하는가 봤더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그리고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122억 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워케이션이라는 걸 보니까 외국인들 뭐 여기서 생각하는 제주도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중국인이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주민주도형 워케이션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워케이션 시설의 민간 위탁 아니면 이제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워케이션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워케이션의 가능성과 보완점을 나름대로 제주도가 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는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시설 투자, 시설 조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관련한 뭐 그런 내용 이거를 두 축으로 아마 제주도가 이런 걸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사진에 계신 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제주도로 워케이션을 온 거야. 그러니까 워케이션이니까 이거는 일도 아니고 출장도 아니고 휴가도 아닌 거지. 그냥 놀멍쉬멍? 제주도 표현으로 놀멍쉬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와가지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도 즐기고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일도 하고 네 아우 참 네 모델분이 너무 그냥 미인이셔. 아주 그냥 전문 모델인 것 같은데 이분은 네 아무튼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네 그냥 바닷가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노트북 맥북인가요? 맥북 프로 하나 딱 올려놓고 네 아유 참 좋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니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헤드폰을 하나 껴주고 제주도가 의도하고 연출한 사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이제 요 시설에서 만든 사진인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좀 약간 좀 저는 좀 이질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국내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지금 워케이션이 앞으로 이 앞으로의 어떤 산업 대안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공간 만드는데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주도의 아까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워케이션을 육성하겠다, 이 워케이션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지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제주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 워케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과 이 기업 유치의 이 중간 어느 지점쯤인가 지금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올바른 추진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회의감이 좀 많이 드네요. 물론 직업 중에 이 작업 공간을 바꿔야 하는 그런 직업이 있어. 수시로. 어떤 직업이 이 작업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지 제가 줄줄줄줄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글 쓰는 작가분들이 좀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특히나 이제 대작가 같은 경우에들은 뭐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뭐 해외에 나가서 뭐 외국 호텔에서 3, 4개월을 체류를 하고 오거나 예, 그렇게 해서 대작들을 완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이 워케이션도 그런 작가 노마드성의 그런 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요런 특성, 요런 것에 대한 어떤 일반 직장인들의 그 워너비를 반영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워케이션이 가능한 직업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하는 프리랜서, 뭐 예를 들어서 홍보 전문가라든가 기획 전문가라든가 어떤 뭐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외부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뭐 여기 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뭐 영상 편집하는 그런 화면들이 나와 있는데 요런 걸 하는 분들은 아마 가능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게 좀 크든 작든 이게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복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좀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좀 딱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면 나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꼰대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일이라는 게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워케이션 누구는 본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째 앉아가지고 코딩하고 있고 기획서 쓰고 있는데 누구는 워케이션 오피스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맛집 다니고 뭐 하고 하면은 이거 될까요? 네, 전 좀 약간 좀 이 결이 와닿지 않아요. 이게 진짜 결이 와닿지가 않아요. 워케이션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좀 약간 뉴스 기사들 좀 뒤져보니까 이 워케이션을 어떻게 시작했는가라고 이렇게 좀 봤어요. 자, 봤더니만 이게 워케이션의 시작이 코로나 때 이게 일본 정부가 적극 권장한 제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이게 2020년 7월에 나온 그 뉴시스 기사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일본 정부 감염자 폭증에도 관광업을 살리려 워케이션 추진. 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굉장히 확진자 폭증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어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라든가 이런 관광객 자체가 거의 올스톱이 되면서 지역이 거의 고사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가 여행을 떠나십시오, 나가십시오, 지역의 음식을 사 먹으십시오라는 그런 장려 캠페인을 많이 하고 관련해서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예산 편성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때 나온 게 이 워케이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2020년 7월이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요미우리 그리고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총리관저에서 관광 전략 실행 추진 회의를 열고 리조트 등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뭐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워케이션이라는 개념 얼마나 생소합니까? 일과 베케이션의 합성어인데 재택근무 방식의 변종이죠. 집이 아닌 집 이외의 지점. 예를 들어서 거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민박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까 또 제주도가 만들겠다라던 어떤 워케이션 오피스, 워케이션만을 전용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새로운 여행과 일하는 스타일을 보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침체된 지역의 관광업을 살리자라는 게 원래 워케이션을 도입한 일본 정부의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이제 뭐 보면은 사실 워케이션 전에도 여행하자라는 지역을 여행하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렇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자, 그러면 뭐냐? 워케이션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장과 분야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성과라든가 허와 실, 과제 등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산업이라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관련 기사를 하나 좀 더 찾아봤습니다. 예. 자, 요건데요. 워케이션 떠나는 기업들 지속 가능할까? 일과 휴식을 구분해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 워케이션을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환영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올해가 아니구나. 지난해 7월 2022년 7월 뉴시스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상반된 시각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내용 이거 요약을 보면은 현재 그 IT 기업 그리고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흔히 MZ 세대들 젊은 층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런 곳에서 이제 워케이션 복지 가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이란 인식 속에 이게 워케이션이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일할 땐 일을 하고 자기의 시간을 가질 때는 자기의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보는 이른바 워라벨파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단 리드맨장을 보면 이겁니다. 자, 휴가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색다른 장점에 환영하는 이들이 많지만 과연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 형태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이 기사가 핵심을 짚었는데요. 워케이션은 휴가가 아닙니다. 예, 워케이션은요 업무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그 업무의 강도, 그 어떤 다른 직원들과의 어떤 연대, 유대감 등이 조금 느슨한 것 뿐이다. 예.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은 대체로 워케이션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인데 네. 한국관광공사가 워케이션에 대한 의향을 조사했는데 63.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자, 63.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실제로 63.4%가 워케이션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잘못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꼰대 회사, 이 조직 문화가 경직된 곳으로 비춰지면 어쩌지라고 나름대로 노심초사한 인사 담당자들의 어떤 이 자기 자신을 속인 그런 선택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이 워케이션을 하는 곳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네이버 계열사 라인 플러스가 워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무실 출근을 주 2회 이하로만 하는 이들이 전체의 92%에 달하고 외국에서의 어떤 뭐 원격 근무, 해외 원격 근무도 또한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워케이션이 가능한 직종이 있을 거예요. 가능한 직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글을 쓰는 작가라든가 뭐 기획자라든가 뭔가 작업을 의뢰받아가지고 혼자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펼쳐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추세에 의해서는 그런 업종이 바로 개발자,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는 그런 개발자죠. 워낙 또 뭐 이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이제 뭐 요런 스마트폰 시장이나 뭐 이런 IT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 개발자를 모시는 게 거의 뭐 프로야구로 치면 이제 왼손
왼손 투수 모셔가는 뭐 그 정도의 지금 경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워케이션을 좀 약간 그 인센티브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혼자서 코딩하는 경우에는 글쎄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자,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태 관리나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잡코리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15%가 이 워케이션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내렸다라고 해요. 네, 보십시오. 휴양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휴양지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70%,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다 40%,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28.5%, 이렇게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좋은 취지로 도입을 했음에도 기업 내부 입장에서 보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다고 휴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시키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황에 이 워케이션이 조직 내부에 어떻게 보면 분란을 낳을 수도 있고, 이게 생산성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사장이면은요 워케이션 대신 그냥 저는 휴가를 주겠습니다. 네, 너무 꼰대 같은 생각인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제주도의 보도 자료로 또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기업의 본질적인 성향과 이 워케이션이라는 것이 과연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제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방향도 전략도 없는 이 워케이션 성지 정책, 좀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너무 절대적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말고요. 오늘자 뉴제주일보 온라인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코로나19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만 3년, 거의 만 3년이 되어 가는데, 지역의 산업 판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자, 지금 지난 5년 동안 먹는 장사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반면 음주 가무와 관련된 가게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곳들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보면은 이 코로나 19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업종의 어떤 호황이 굉장히 대비를 이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식당 같은 데를 가질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배달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달 전문점, 배달 관련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먹는 장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야 하루에 3,400명 확진자 나오니까 이제는 좀 확진자 동선도 그렇게 공개를 안 합니다만은,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확진자 한 명 발생하면은 그 동선을 거의 그냥 이잡듯이 공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된 곳이 바로 유흥주점, 단란주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정지 처분도 많이 내려지고 벌금도 때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 업소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점, 이렇게 제주시가 관련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런 업종별 증감, 코로나19 여파와 도민들의 생활 패턴 그리고 트렌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또한 도민들의 외부 활동이 줄고 그리고 모임과 회식이 간소화한 결과로 관련 업종의 매출과 직결되면서 결국 이게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해석은 좀 약간 독특한데, 1인 가구 증가하고 또한 혼밥 문화 확산하면서 아무래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겠죠. 혼자 사시는 분들 밥을 직접 해 드시는 것보다. 네, 그렇게 불편하니까. 네. 자, 요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트위터 뉴스 할 때 옆에 계속 떠 있던 애인데, 제가 원래 트위터 뉴스를 하면서 뉴스 링크를 좀 클릭들을 해주면서 그걸 이제 사파리로 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얘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뭐 대단하다면 대단하죠. 만장굴 안에서 낙석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요 정도의 돌, 지금 옆에 이제 자를 놓고 보니까 돌이 한 길이가 7, 8cm 되고, 제가 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무튼 요렇게 돌이 지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장굴이 지난 27일부터 지금 임시 폐쇄된 상태인데요. 하루 전에 만장굴 입구 약 70m 지점 에서 아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낙석이 발생해서 긴급 폐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뭐 이 낙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어떤 외부 진동이라든가 뭐 어떤 뭐 공사 발파, 뭐 굴착 이런 것들도 지금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무래도 이제 동굴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암석이라든가 이런 게 뭐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어느 정도 노후화되면 이게 또 돌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 단단하고 굳은 그런 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바스라질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예. 어쨌든 원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만도 이제 만장굴에 한 30만 6천 명이 다녀왔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철저하게 좀 안전 진단 진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2, 3의 사고는 제2, 제3의 어떤 이런 낙석 사고는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말은 했습니다만 낙석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합니까? 네, 아무튼 안전 사고는 없어야겠죠. 네, 뭐 그리 길게 살아온 인생은 아닙니다만은 올겨울 유독 제주에 있는 저로서는 한파와 폭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의 해석인지 아니면 이게 기후변화의 실질적 위기 징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언가 바뀌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자, 뉴스 브리핑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팟캐스트로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